자, 그러면 이것은 사회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연과학적 접근입니다. 자연과학적 접근. 자, 됐습니다. 현상학적 관점 들어갑니다. 현상학적 관점은 우리가 이제 칼 로저스가 대표적인 학자고요. 이 사람은 인본주의입니다. 따라서 이 현상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게 지급력이라고 하는 어떤 실존적인 부분인데 이게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존주의, 인본주의, 그다음에 현상학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상학적 관점, 인본주의 관점, 실존주의 심리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장폴 샤르트르 등의 철학자가 주창한 실존주의 영향으로 인본주의 심리학이 파급되었습니다. 주요 심리학자로서는 욕구 이론을 주창한 매슬로우, 인간 중심 심리초를 주장한 로저스, 직관적이며 전체적 인지를 중시한 게슈탈트 심리학을 주창한 프리츠 펄스 등이 있습니다. 자,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취하는 치료자 중심보다 내담자 중심 치료를 강조했고,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란 게 있어요.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상담에서 취하는 지적 접근보다 비지시적의 밑줄, 비지역 접근이 내담자를 돕는 데 효과적임을 로저스는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기인식, 경험 및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창조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저스의 개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개인의 능력이 바로 잠재 능력인데 그런 것들을 타고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인간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각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바로 세상을 보는 주관적인 지각입니다. 자, 이러한 주관적인 지각에 따라서 바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은 또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개인이 자아 실현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별표 2개 치고요. 인간중심 치료, 인본주의 치료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뒤에 인간중심 치료에도 나오겠지만 로저스의 저술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만약 존중과 신뢰의 풍토가 조성된다면 인간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지닌다는 데 깊은 믿음입니다. 자, 로저스는 인간은 2번이 중요해요. 로저스는 인간은 신뢰받을 할 수 없으며 우월하고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 지시받고 동기화되고 가르침받고 처벌받고 보상받고 통제되고 지배받아야 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이론적인 체계들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반대를 했었어요. 로저스는 성장을 계속 촉진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개인을 발전하게 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상담사의 3가지 또는 우리 임상심리사의 3가지, 우리가 심리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3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이 속성은 바로 순수성 또는 진실성, 진실성의 동그라미, 수용 또는 돌봄, 수용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깊은 이해,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자, 이러한 것 등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로저스는 만약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조력자가 내담자와 대화한다면 내담자들은 덜 공격적이 되고 자신과 주변 세계 경험에 대해 보다 개방적으로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인본주의 접근법에 의하면 심리치료는 내담자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체에서 또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는 치료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상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적인 관계가. 내담자의 치료에서의 변화를 돕는 일치성 있는 외적 표현과 행동의 내적 감정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이런 일치성 있는 그리고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상담자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치성의 흉합에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수용적에 밑줄 치고요. 공감적에 밑줄 치면 됩니다. 인간 중심적 접근법에서 치료자의 기능은 즉시 제공되고 내담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그들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지급력의 경험 거기에 밑줄 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 지급력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인본주의 이론은 치료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이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담 관찰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자, 인간 본성과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연구로서 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인본주의 치료법은 일련의 기법도 아니고 확정된 이론도 아닙니다.
상담자가 보여주는 일련의 태도와 신념에 뿌리를 둔 이 접근법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그들의 인간성을 통해 성장 경험에 참여하는 존재 양식으로서 그리고 함께하는 여정으로서 특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본주의 현상학적 접근을 보겠습니다. 자, 현상학적 관점과 연관성이 있는 학자들은 바로 로저스, 메슬로우, 그 다음 그 게슈탈트의 프리츠 펄스가 있습니다. 자, 현상학적 관점의 키워드를 좀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면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이다. Here and Now라고 하는 지금역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현상학적 관점에서 인본주의라든지 실존주의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로저스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로저스는 결정론적 관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인간의 잠재 능력을 통해서 인간은 자아실현 경향성이 타고났다. 자아실현 경향성이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발휘한다면, 능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 경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메슬로우는 욕구위기 이론이고 펄스는 게슈탈트인데 그와 상관없이 현상학적 관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정도의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CF, 인간중심 치료를 이야기했어요. 인간중심 치료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로저스의 인간중심 치료입니다. 인간중심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료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적인 관계 형성이 바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 내담자 변화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상담자의 태도가 있다. 자, 상담자의 태도는 첫 번째 진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치성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없이 수용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 수용적 존중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공감적인 이해를 해라. 자, 이 세 가지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가 써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는 충분히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시적이 아니라 비지시적인 치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지시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술이나 기법 이런 거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기법은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X 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도 좀 더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지주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주의 관점은 인지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인지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지심리학에 대한 현대적 정의는 감각 정보를 변형하고 단순화하며 정교화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보처리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인출하고 활용하는 등의 모든 정신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기억을 하잖아요. 기억을 할 때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을 하고 단기기억, 장기기억에서 이거를 나중에 인출을 해요. 끄집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과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정보처리에 입각해서 20세기 후반 1960년대 이후에 일어난 이른바 인지혁명은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촘스키 등 언어학자들과 앨런 튜링, 그 다음에 노이만 등의 컴퓨터 과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촘스키의 동그라미 치세요. 촘스키는 심리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의 내적 심리 과정이어야 함을 주장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을 강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이 촘스키가 바로 이제 언어학자거든요. 우리가 이 언어를 습득하는 그러한 것들의 이론을 이야기했던 학자가 바로 노엄 촘스키가 됩니다. 인지심리학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달리 내적인 심리 과정을 중시합니다. 내적 심리 과정의 밑줄, 이에 대한 연구를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정신과정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우리 마음이라 부르는 것들, 지각, 기억, 사고, 판단, 의사결정, 기타 정보처리 체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여 처리하고 특정의 행동 유형을 만들어내는가를 연구하는 접근법이 바로 인지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종종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합니다. 입력 정보는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그것은 선택되고 비교되며 이미 기억 속에 있는 정보와 결합되어서 재배열됩니다. 인간의 심리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하여 이해한다는 것인데 이는 인접 학문들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서 인간 정보 처리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지 심리학은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지 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촘스키 등이 있다. 이 정도만 쓰시죠. 우리가 이제 인지학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나중에 뭐 심리학 쪽에서 배울 수 있어요. 인지주의 학습이론이 있어요. 인지주의 학습이론, 퀼러의 통찰학습이나 톨만의 잠재학습 이런 것들이 인지주의 학습이론이에요.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은 이제 또 심리학기론에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20세기 후반이다. 인지심리학은 20세기 후반에 인지혁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인간의 내적 심리 과정을 중시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내적 심리 과정을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학자들에 대해서는 비판한다라고 했었죠. 행동주의 심리학을 비판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인지심리학 하면은 정보처리 이론에 입각한다라고 하죠. 정보처리 이론에 입각한다. 그래서 정보처리 이론 하면 생각나는 게 컴퓨터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에 비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에 비유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부호화가 되면 기억 이론에 보면 부호화가 되면 파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기억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인출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이 파지에서 단기 기억에서 그 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전이가 되겠죠. 크게 이제 3단계로 본다면 부호와 파지 인출인데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인지에서 하는 기억 체계입니다. 기억 체계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인지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개 정도 보시죠. 자,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부분은 여기인데요. 통합적 관점, 절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신분석, 행동치료 등의 절충입니다. 통합적 관점 절충주의는 1980년대 이전까지 한 가지만을 고수하는 분위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겠죠. 예전에 한 가지 조망에 개입하고 다른 조망이나 조직과는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음이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면서 출현하게 됩니다. 통합적 관점 절충주의 기본 과정은 효과적인 심리치료라는 것은 환자의 욕구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에 정의된다는 겁니다. 환자의 욕구가 아주 많잖아요. 그러면 그 욕구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절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상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사용한다. 가로 닫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환자의 독특한 욕구에 잘 부합하는 치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가로 다양한 조망으로부터 나온 전략 가로 닫고 다양한 조망, 우리가 봤던 다양한 조망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대표적인 절충은 정신역동하고 행동주의예요. 정신역동과 행동주의 절충인데 정신역동적 관점은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을 볼 것이고 행동적인 관점은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겠죠.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틀은 초기 아동기 경험으로 초점을 맞출 때는 정신역동적 조망을 쓰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문제에 현재 중심으로 가는 게 행동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행동주의의 강화 원리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통찰은 행동 변화를 가져오고 행동적 중재는 통찰을 향상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통찰이 되었던 것은 정신분석이거든요. 그래서 통찰을 하게 되면 행동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행동적인 중재, 행동의 어떤 수정, 이런 것들은 바로 통찰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절충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충적 접근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라자루스의 중다 양식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다 쓰는 건데요. 베이직 아이디라 그래요. 그래서 behavior, affect, sensation, imagery, cogni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그 다음에 drugs라고 해서요. 이 앞에 이니셜을 딴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요소를 보는 건데 뭐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상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인지라든지 그 다음에 대인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대인 간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드럭스 뭐예요? 예, 약물 이런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바로 라자루스의 중다 양식 접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통합적 관점은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겠습니다. 자, 통합적 관점을 절충적 접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통합이라는 것, 절충이라는 것에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현대 최근 동향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양한 이론과 기술을 적용한다. 기법을 적용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조망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관점, 다양한 조망으로 전략을 구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통합적 관점이 된다. 단 하나의 이론이나 단 하나의 치료법 갖고는 효과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의 비판에 의해서 나온 것이 바로 통합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라자루스, 자 라자루스의 중다 양식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역동적인 관점, 정신역동 관점과 그 다음에 행동주의 관점의 절충. 자,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여기에요.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적용하고 다양한 조망으로 전략을 구상한다 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은 별표 2개 쳐야 되겠죠. 병적 소질, 병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질병적인 소인이 되겠죠. 질병 소인이고 스트레스 조망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취약성 스트레스 조망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취약성 이 자리에 동의어가 거기 나온 대로 병적 소질, 질병 소인이라고 하고요. 자, 이 스트레스는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스트레스는 환경적인 스트레스예요. 환경적인 측면의 스트레스라고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보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그래서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만 조망하는 게 아니라 이 측면도 보고 이 측면도 보기 때문에 연결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통합적인 접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통합주의적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드린 거예요. 자, 심리사회적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 그럼 이거죠. 심리사회적, 환경적. 여기다 심리사회 쓰면 되겠죠. 심리사회적, 환경적. 자, 그 다음에 조합된, 끊어요. 생물학적 기타 취약성. 이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아, 그럼 이거는 병적이고 질병이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측면이에요. 생물학적인 측면이다.
자, 그러면 생물학적인 측면 and 심리사회적 측면을 같이 봤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합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일으킨다는 것은 병적 소질 또는 질병 소인 스트레스 조망입니다. 생물학적 또는 기타 취약성은 병적 소질에 해당하며 끊어요. 심리사회적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에 해당되므로 병적 소질 스트레스 조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 그 내용 두 개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렇게 도식화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다. 어떤 사람의 이상적인 행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원인을 규명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규명할 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규명과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규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 바로 이 병적 소질 스트레스 조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